자, 오늘 아스날이 빌바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감사합니다. 한 새벽 2시쯤에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사실 경기 내용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경기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거 유튜브가 안 나오겠다 했거든요. 이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듀오, 이 듀오가 또 한 건 했습니다. 거의 상부상조 듀오, 페트와 매트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듀오, 컨츄리 꼬꼬 듀오, 악동 뮤지션, 티몬과 푼바, 게리와 길, 김원웅과 조진세, 흥부와 놀부 듀오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했고 서로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마무리해서 이겼다. 이건 또 아스날 팀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르티넬리의 첫 번째 득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르티넬리 첫 번째 득점은 사실 마르티넬리가 머리로 밀고 그때 약간 터치가 몸보다 뒤로 갔었는데 그걸 뒷발로 탁 끌어당기면서 너무 추진력 좋게 터치를 해놨죠. 그 터치가 저는 킥이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갈 때도 스피드 유지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슈팅을 하는데 사실 마무리 슈팅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마르티넬리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생각한 만큼 바깥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골키퍼 옆구리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골이 됐죠. 오히려 제대로 맞지 않은 게 이 골키퍼의 수비 범위 예상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골은 마르티넬리가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 리그 할 때 넣었던 득점이랑 좀 비슷하고요. 어쨌든 마르티넬리 본인에게도 지금 좀 주전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득점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서브 선수들이 나오자마자 득점을 해주는 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은 마르티넬리가 엔드라인까지 돌파한 다음에 컷백을 내줬고 그 컷백 퀄리티도 꽤 좋았어요. 트로사르가 공을 온전히 잡아놓고 슈팅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로 잘 갖다 줬고 트로사르도 거기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런 득점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교체로 이 두 명을 계속해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 트로사르가 바로 당장 지난 경기에서도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이 교체로 나오면 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를 되게 잘 뽑아준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이제 선발로 들어올 때는 사실 저는 트로사르의 약점이 공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0분을 딱 계획 잡아가지고 그렇게 플레이할 때는 트로사르가 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피지컬적으로 엄청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 지키는 그런 스킬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팀의 템포를 끊어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렇게 조커로 나올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로사르의 단점이 좀 가려지는 것 같고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하는 능력이나 순간적으로 골 냄새에 맞고 침투하는 능력 그리고 다이렉트 슈팅이나 슈팅 같은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기용 형태가 서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도 교체로 넣기에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마르티넬리가 아스날에서 계속 출전하면서 사실 플랜 A에서는 좀 툴이 단조로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마르티넬리가 축구 지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고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단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교체에서는 단순한 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야 마르티넬리 너 들어가서 지금 상대 사이드백들 체력 빠져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그냥 빠른 스피드로 계속 뒷공간 파거나 1대1 걸어. 그리고 너가 스피드로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봐. 이런 식의 단순한 주문 같은 거는 충분히 이행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르티넬리가 수비 가담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 팀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체력이 빠져서 그만큼 리커버리 못 해줄 때도 마르티넬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아르테타가 마르티넬리 사용법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르티넬리가 에제랑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것도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 수비는 이제 에제는 가감속 내지는 플레이메이킹 할 것까지 딱 생각을 했다면 마르티넬리는 아예 운동 능력으로 승부를 봐버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신체적으로 같이 템포를 맞춰주지 않는 이상 수비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둘한테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 둘이 한 번에 플레이 타임이 쫙 줄어버리는 그런 지금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뭔가 슈가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많은 플레이 타임은 아니지만 자기가 부여받은 플레이 타임에 나와서 열심히 해서 딱 득점 만들었던 거. 그래서 약간 슈가맨에서 90불 이상 켜졌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보자면 빌바오도 자기들이 무언가를 플레이한다기보다는 아스날이 원하는 플레이를 못하는 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플랜 A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일단 아틀레틱 빌바오가 전체적인 압박 조직이 좋더라고요. 뭐 상대를 압박할 때 압박 간격이라든지 맨투맨 잘 묶어놓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스날한테 좀 멍청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도 뒤쪽에서 센터백끼리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났고 1차 빌드업을 수월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롱킥을 조금 때려서 그런 상황을 좀 풀어보고자 했던 것 같은데, 롱킥 상황에서 경합이 발생하면 오늘 심판이 좀 파울을 쉽게 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끊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롱킥 때리고 떨어지고 경기 끊기고 이러면서 뭐 실질적으로 경기한 시간은 뭐 45분 중에 한 22분, 23분 이 정도지 않을까. 그 정도로 파울로 끊기는 그런 빈도가 높았던 게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마르티넬리의 득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늘 아스날도 선수들 전체가 좀 몸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거의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오다 보니까, 라이스 빼고는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오다 보니까 뭐 여기로 오는 비행 시간도 있고 또 선수들이 회복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전체적으로는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생각보다 아스날이 선수들끼리도 조금 실수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스날이 뒤쪽에서 되게 매끄럽게 서로가 다이렉트 패스 연결하면서 풀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상대가 자꾸 갖다 박는 것도 신경 쓰고 몸싸움 하면서 체력도 빠지고 뭐 거의 3일 만에 게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되게 매끄럽게 나가지 못했던 게 약간 답답한 경기 양상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또 프리미어리그 들어가면은 이 주전 라인업을 거의 가동을 할 텐데, 사실 주전 라인업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중 경기에서 이런 여파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경기에서는 마두에케가 그래도 좋은 폼을 유지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몸이 빠르고요.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한 뭐 2배속한 느낌이 들었어요. 드리블 스피드나 민첩성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앞쪽에서 파울 얻어내주는 것도 있고, 그나마 안 풀렸던 경기에서 개인 돌파로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박스 안으로 가장 많이 진입을 시도했던 선수, 가장 많이 유의미한 진입을 했던 선수가 마두에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마두에케한테 조금 아쉬운 점을 찾자면 저는 오른발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두에케가 아무래도 이 왼발 슈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각은 수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바깥쪽으로 속도로 치고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바로 써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의 크로스, 그 상황에서의 슈팅이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고, 사실 뭐 슈팅이야 그냥 골대 보고 세게 후리면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지만,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을 깎아서 찰 건지 감아서 찰 건지 그런 구질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두에케가 오른발은 그런 크로스에서의 세밀함 같은 거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마두에케가 오른발 쪽으로 드리블을 칠 그런 상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모스케라입니다. 모스케라는 저는 오늘 사실 수비진에서 그냥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뭐 마갈량이스보다 잘하지 않았나 싶고요. 모스케라가 이거 서브로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수비 복귀 시 속도도 엄청 빠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한 번에 뒤쪽으로 역습 맞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또 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단순히 일반적인 센터백이 아니라 발도 꽤 빠르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구나, 이런 것들 느꼈고, 수비적인 능력, 공중볼, 대인 수비,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해서 살리바 복귀해도 모스케라 챔스 조별 단계에서 내지는 리그에서 로테이션 돌릴 때 충분히 많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이 경기 내용 자체는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기에서 무실점 2점차 승리 얻어가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분위기는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르테타의 용병술이 통했던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